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옥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또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왜 죄송합니까? 뭐 오늘 주제가 또 이게 뭐 비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비만이 뭐 암이라든지 각종 암이라든지 심혈관의 원인이 된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뭐 적든 말든 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린 시절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거죠. 소화비만 얘기하시는 소화비만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화비만이 성인 비만보다도 몸에 해로운 점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어렸을 때 살이 찌게 되면 어린 데서도 살이 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나중에 예전에 어른들이 뭐 살이 키로 간다는데 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 좀 통통하더라도 막 5학년, 6학년 되게 되면 활동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하고 그게 키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충분히 이제 키로 갈 수, 급성장기 때 키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5학년, 6학년 들려보십시오. 애들 전부 다 학원 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애들 많이 없어요. 운동을 좀 하라 해도 애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운동을 가게 되면 언제 가냐 그러면 한 8시에 가서 밤 8시. 밤 8시에 가서 9시 그러면 그때 되면 애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나서 또 배고프거든요. 배고파서 밥 또 먹습니다. 그럼 악순환입니다. 그 과시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게 키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몸의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비만은 또 이게 지방 세포수가 많아지게 되는 지방 세포 증식형과 지방 세포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되는 지방 세포 비대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화비만의 대부분 이게 지방 세포 증식형이거든요. 네. 그러니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커서도 이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요요도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 그 관리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안 빠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세포가 이미 증식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또 비만 합병증엔 또 이게 성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요즘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요즘에 진짜 고지혈증 네. 아이들이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온 환자 아이인데 고지혈증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그만큼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결국은 그런 애들이 살찌면서 성조 숙증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조 숙증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하게 되고 하는데 또 몸은 몸대로 좀 안 좋아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소아비만의 경우는 가족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 한 명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될 확률이 40에서 60%라는 왜 웃는지 너무 잘. 미안해서 그렇죠. 그냥 우리 아들한테. 아니 그래서 저희 아이 비만 안 만들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모가 그러니까 또 특히 부모 모두가 비만이면 80%까지 올라간대요. 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어머니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엄마가 비만이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아동 비만의 위험이 2.5배 정도 네.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맞아요. 이게 음식을 사실 그렇게 자꾸 체질도 체질이지만 네. 먹는 식생활 습관 자체를 가족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먹는 거를 좀 늦게 먹는 거, 또 가식하는 습관, 또 이거 또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습관이 되게 되면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통통하고 뭐 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은 애가 조금 체중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소화비만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소화비만은요 환자들이 요즘 계속 살 좀 찌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안 돼요. 제가 오면 전부 다 아니 안 된다고 절대 얘기해줘. 나중에 그게 소화비만 되면 안 고쳐진다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키가 잘 크게 되면 애 괜찮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키고 잘 크고 애가 아프지가 않다 그러면 굳이 보약 필요 없다. 네. 오히려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네. 애를 좀 단단하게 만들자. 기를 이렇게 순환시키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유아기에서 사춘기 이르기까지 체중이 이제 키에 따른 이게 표준 체중보다 한 20% 정도 많거나 네. 그 요번 인터넷 보면 다 그게 나오죠. 나오거든요. 표준 체중. 그리고 네, 체지방 체질량 지수가 지수. 네. 또 같은 연령 성별의 백분율에서 95% 이상이라 그러면 소화비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반드시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도 시키고. 그렇죠. 이제 식단 관리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처럼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딱 말씀드립니다. 저녁 늦게 안 먹기, 네. 저녁 7시 이후에 안 먹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량 먹기. 그러니까 많이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키로 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또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서
가식만 안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이 나쁜 음식 안 먹기. 네. 그냥 뭐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쓸데없이 열량 높은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키로에서 몸의 균형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비만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시작을 그런 음식을 시작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좋죠. 말귀를 알아들으면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몸을 바칩니다. 아이들한테 오게 되면 네 선생님처럼 된다 그러면 애들이 질색팔색하면서 당장에 그러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처럼 된다. 그렇죠. 그 얘기가 최고의 그 약입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나름 뭐 사실 몸이 이렇지만 나름 운동 노력합니다. 많이 해요. 운동 운동 제가 많이 운동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를 고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강도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아침에 고구마 2개.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고구마 2개 먹고 계란 1개 먹고 그렇게 먹는데도 몸이 이렇습니다. 근데 왜냐 털이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세포 증식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 이미 비만 힘듭니다. 세포가 그래서, 증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몸을 관리 잘해야지 그게 성인까지 건강한 체형과 네. 체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나면 제가 한 번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드리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해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